겨울이 와야 진짜 강한 나무를 안다. 공자의 노후 인생 철학. 봄이 오면 온 세상이 푸르게 변합니다. 산과 들, 길가의 모든 나무들이 새 잎을 틔우며 생명력을 자랑하죠. 그때는 어떤 나무가 진짜 강한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었다가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버드나무는 늘어진 가지만 남긴 채 앙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몇몇 나무들은 여전히 푸른 잎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려도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어도 말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나무들이 진짜 강한 나무였구나.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세찬 추위가 와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언제가 가장 힘든 겨울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인생의 겨울을 맞고 계신 건 아닌가요? 공자의 논어 자한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안 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직역하면 해가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생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려움 속에서 진짜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누가 진정한 인격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웃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하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달라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족에게 큰 일이 생길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평범한 시절에는 알 수 없는 진짜 실력과 인격이 시험받는 순간에 빛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시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 이런 때가 바로 인생의 겨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내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아닌 순수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승부하는 시기니까요. 공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말 그대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주나라의 중앙 집권이 무너지면서 각지의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죠. 이런 시대에는 사람의 진면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겉모습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진짜 실력과 인격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공자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몰락하자 비굴해지는 사람들, 부유할 때는 너그럽다가 가난해지자 인색해지는 사람들, 건강할 때는 당당하다가 병들자 절망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사람, 권력을 잃어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편안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힘든 때를 잘 견디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평생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벼슬길에서 밀려났을 때도, 유랑 생활을 할 때도, 제자들에게 외면받을 때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후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퇴와 함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신체적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바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공자의 철학으로 바라보면 이 시기야말로 나를 시험하는 진짜 겨울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외부의 인정이 아닌 순수한 내 자신의 가치로 승부하는 시기죠. 나무의 겨울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잎이 없어 앙상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활동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혜와 경험이라는 자산을 정리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후는 끝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공자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02세인 김영석 할아버지는 현역 화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그림을 시작한 나이가 70세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그림이냐며 말렸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80대가 되어서는 본격적인 개인전을 열기 시작했고 90대에 들어서는 해외 전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와도 내 그림은 봄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남 보성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는 이제 농촌 브이로그를 운영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할머니의 영상을 보면 시골의 정겨운 모습과 함께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댓글로 할머니께 고민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인생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해외에도 노후의 겨울을 봄으로 바꾼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톰 무어 대령은 99세의 나이에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료진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워킹 프레임을 짚고 자신의 정원을 100바퀴 도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어 대령은 목표를 달성했고 모금액은 3천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잠시 지나가지만 포기는 평생 남는다고 말이죠. 99세의 나이에도 남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소나무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쇼조 할아버지는 매일 4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며 90대에 첫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이 굳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에도 음악은 내 잎사귀와 같다. 추위가 와도 시들지 않는 것이 진짜 음악이라고 말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소나무와 잣나무의 정신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겨울에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음 5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하루 15분 걷기, 하루 1페이지 책 읽기처럼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보세요.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간단한 외국어 익히기, 악기 연주 배우기 등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죠. 네 번째는 기록 남기기입니다. 일기 쓰기, 사진 찍기, 영상 촬영하기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는 습관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후세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관리하기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명상하기, 좋은 생각하기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겨울이 와야 진짜 강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인생의 겨울이 와야 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조건들로 나를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내 자신의 가치로 승부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능력도 신체적 건강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내 의지, 내 정신력입니다. 나이와 계절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푸른 마음과 굳건한 의지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겨울에도 푸른 것은 계절을 거슬러서가 아니라 계절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듦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듦 속에서도 나만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세안 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추운 겨울이 온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에 시들지 않는 소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